있다는 것 같아요. 그 두 가지로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네. 속이 썩어 들어가가지고 네. 결국은 이제 그 나무가 중간에 이제 넘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네. 지금 요거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장 지금 애달픈 거는 워낙에 많이 심어놓은 나무가 이제 양고점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집중 관리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집중 관리 대상이고 우리가 뭐 은행나무라든지 벚나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벚나무도 좀 약합니다. 벚나무 벚나무 아래가 벚나무 원래 태생이 한 30년에서 40년 정도 살다가 이제 죽어야 되는 나무인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안에가 막 썩고 그런 것도 심한 거는 벚나무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비를 참 잘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발선하고 그리고 또 이 장비가 세계도에서 나눠서 쓴다니까 더더욱나 예산을 더 잘 활용하시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지금 양거짐 나무가 22%가 우리 구의 양거짐 나무가 22%고 벚나무가 11%라는데 이제 태풍 마이삭이 이제 올라오고 뭐 내일이면 이제 올라오고 한다는데 이게 언제 구입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됐는 검사가 됐는지 지금은 아직은 장비를 구입한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예측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 그렇게 긴급하게 정리하고 하는 쪽에 이제 기동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장비들이 오면 과감하게 미리 측정해서 문제가 되면 변형을 내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입된 게 아니었어요. 예, 아직? 이 간주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이걸 구입을 할 거거든요. 그 검사가 이루어졌는 줄 알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과연 그 우리 그 가로 동일로나 이런데 32년 됐는데 어느 정도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그런 사안이 어떤 수종이 제일 문제가 있고 그걸 좀 파악 좀 네, 해볼까 파악해서 했는데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공공시설 옥상 텃밭이 지금 공원여가과로 아예 다 이관한 건가요? 일자리 경제과에서는 지금 그렇죠. 아예 이제 공원여가과에 도시 농업팀이 일로 와서 편제가 돼 있습니다. 아 그럼 도시농업팀이 아예 좀 네네네. 아니 저 지금 일자리 경제과 사업 같은데 여기 와 있어서 지금 깜짝 놀라서 확인하고 그 공공시설을 지금 근데 어차피 국장님이 한번 이걸 검토를 한번 해보셔야 할 사업이라 왜냐면 지금 뭐 옥상 그 각 아파트 옥상이나 또 뭐 공공기관들 주민센터나 옥상에 지금 텃밭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도 이게 뭐 학교 네 군데 지금 옥상에 텃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 보는 이 옥상 텃밭 사업이 굉장히 지금 무모한 사업이고 이거 해서 큰 병폐가 멀지 않아 온다고 좀 봐요. 왜냐하면 이 옥상에 텃밭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방수나 어떤 그 건축 기반이 다 돼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지금 현재 기존 지어진 건물에 특별히 지금 현재 이게 뭐 4개 학교인데 돈 8,756만 원 와서 이 시설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수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도시농업을 어떻게 하냐? 그냥 텃밭 상자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은요. 이 텃밭 상자 쌓아놓고 이렇게 가다 보면 치명적인 이 문제가 오고 이거에 대한 보수를 하려면 아마 지금 건물 짓는 값 이상의 보수 비용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계획을 하신다면 미리 그 어떤 이 방수 조건까지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이 옥상 텃밭 이런 것은 장려하지 않거든요. 외부에 있는 텃밭들은 뭐 바닥에 있으니까 문제가 없는데 제가 엊그제 풍림아파트 옥상에 지금 옥상 텃밭을 하고 있어서 가봤는데 지금 1차 방수층이 거의 다 날라갔어요. 이거 어떻게 보수할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 여기서는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 부분, 이 방수층이라는 거는 기본 처음에 콘크리트 치면서 재물 방수를 해서 그게 유지가 되고 그게 10년, 20년이 가고 나서 그때 안 되면 다시 보수를 해서 이제 에폭시나 뭐 우레탄을 처리해서 마감을 하는데 옥상이 건조하지 않으면 이 방수층 무조건 깨지게 돼 있고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미리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서 옥상 텃밭을 하지 않으면
이거 해서 만약에 지금 현재 학교 옥상들 이거 해서 우선 3, 4년, 4, 5년 문제 없습니다. 3, 4년, 4, 5년 지나서 옥상에서 물 새고 했을 때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용역을 한번 하셔서라도 옥상 텃밭을 하든 공공시설의 텃밭을 하든 이걸 한번 정비하지 않으면 지금 각 동주민센터도 옥상에 텃밭을 하려고 지어놓은 주민센터가 불과 6,7분의 정도 위에 넘습니다. 그 주민센터 옥상도 불과 얼마 가지 않아서 아마 이 하자 보수에 거의 비용이 만만치 않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4개 학교 이 8,700가구 텃밭 상자 몇 개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떤 원천적으로 미리 한번 방수에 대비를 하고 나서 가지 않으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나큰 재앙이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부분 용역도 해보시고 어떤 다른 2차적인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행히 제가 이제 옥상 녹화 관련돼서 전문해서 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수에 관한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불러서 괜찮겠냐. 그리고 일정한 높이를 띄워서 슈트를 하고 이 단층을 두고 하는 게 좋겠느냐 등등에 대한 얘기는 노하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짚어보고 가겠다는 말씀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대신에 이게 비용이 내려온 거를 4개구나 하나 학교에 한 2천여만 원이잖아요. 그렇게 방수까지를 건드리는 비용은 아니에요, 이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스탠스를 갈 거냐 하는 걸 좀 고민하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옥상 텃밭도 지금 현재 그 방수에 문제가 됐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갈 건지 이거는 지금 현재 구에서는 아직 구에서 책임질 수 없다 하면 그 지금 옥상 아파트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풍림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거주한 풍림 아파트는 거의 지금 1차 방수가 망가져 있어요. 그 다시 방수는 그 옥상 텃밭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사는 거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건 한번 그래서 제가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 도시농업 혈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한번 했었는데 아직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 그 얘가 그 방수가 적은 돈으로 적은 이런 그 판단이 가능할 때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아마 우리 구 예산의 몇 프로를 차지할 정도 방수는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마 서울시하고 특교가 내려오든 아니면 구에서 예산을 학교 뭐 공공건물을 하시든 미리 그 어떤 정확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조처를 하고 나서 움직이셔야 더 큰 제한이 되지 않을까 해서 어떤 노하우가 있느냐, 이거 문제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주민들하고 대화해 가면서 그 옥상 방수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텃밭 걷어내고 다시 해야지요, 방수부터.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다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하시고 나서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해서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힐링도시구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20 회계연도 힐링도시구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강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2020 회계연도 힐링도시구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 차량 구매와 이에 따른 차량 탁송비, 자동차 번호 및 공인 구입대 지급, 등록 자동차세 납부 등입니다. 여기에 총 예비비 총 2,225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불법 광고물 계도 및 정비를 위해 사용하던 차량의 사용 연수가 16년에 이르고 있어 내부 연한이 8년 이상 경과되어 노후로 인한 자신보장과 적기 수리가 곤란해서 업무 수행에 막대한 지장과 함께 안전상의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한 것이 사실입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지원액이 제한되고 매연이 심해서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한 것에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해 신속하게 불법 광고물 정비 단속 차량을 구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지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구연한 8년인데 지금 16년 사용을 해서 이제 교체하신 사례잖아요.
그런데 그 지침 기간을 보니까 2월 20일부터 6월 3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예비비로 하지 않고 본 예산에 할 수 있었는데 왜 예비비를 사용하셨죠? 12월경 말경에 굉장히 고장이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금년에 뭐 선거도 있고 이렇게 해갖고 지금까지 기다리기가 상당히 또 이제 곤란한 상황이고 2월 달부터 당장 이제 투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으로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원순환과에 18년도하고 19년도에 촬영을 굉장히 많이 바꿨거든요. 자원순환과의 차량이 지금 바꿀 차량이 제가 알기로 한 6, 7대 정도 있는 걸로 알아요. 18년도에 저희가 지금 처음 들어와서 의정활동 시작하는 해도 많이 바꿨고, 그 다음에 19년도도 아예 내구연한이 돼가지고 바꾼다고 하시니까 19년도에는 미리 내구연한된 리스트를 받아봤어요. 차량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성이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고장이 많이 났고 뭐 거의 슬 정도로 된다면 차는 그냥 하루아침에 쓰는 게 아니잖아요. 사용하면서 조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8년인데 배도 썼어요. 16년.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바꿔야 되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왜 사업 편성에서 불가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차량이 불가하면 어떤 게 더 먼저냐, 이렇게 해서 이거 먼저 해서 안전에 비화를 하셨어야죠. 그런데 예비비를 지금 예비비 사용이 지금 다른 과에도 좀 빈번해요. 이게 2월 20일부터 2월 3일에 이 구매를 하는 기간인데 당연히 본 예산에 해서 이거를 하셨어야 되고, 앞으로도 지금 내구에는 다 된 넘는 차량이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예비비 사용보다는 본 예산에서 하는 게 적정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좀 계획 세워가지고 어떤 사업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기동력이라든가 이 차가 있어야 일을 하는 세상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연차적으로 조금 이제 한번 기간이 되고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하면 좀 고쳐서 쓰긴 하되, 그렇다고 뭐 8년 되면 바로 다 바꿔주는 것도 세상에 기준만 그런 것이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죠. 적당히 그런 것들도 조금 배려하는 예산을 좀 편성해야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법률교사를 삼아서 네. 답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구매를 해야 될 차량이 거기서 예산이 조금 부족하다 해서 과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로도 잡히고 또 이제 과에서 필요한 걸 이쪽 차량을 잡아야 되는데 굳이 과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도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이걸 왜 여기서 촬영을 하냐 하니까 그쪽에서의 예산 편성이 어려워서 과에서 잡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예산에 편성할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 시급한 촬영을 그곳에서 해야 되는데 뭐가 더 급해서 예산에 이거를 부서에 또 촬영에 배치를 받으면 또 그 부서에서 할 일을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 예산이 들어오니까 정작 해야 될 일을 또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차량에 관한 거는 미리미리 점검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대신에 이제 푸른도시과는 다행인 것은 산불이면 이게 국가하고 연결돼가지고 비용이 떨어지거든요. 네네. 그것도 이제 렌탈 비용으로, 네. 그래서 차를 이제 임차해서 쓰는 비용으로 이제 보강해서 하는 것도 여러 가지 경영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좀 충분하진 않지만 의원님께서 그렇게 배려해 주신다면은 좀 차량이 지나가지고 사건사건만 차량 이런 것들을 좀 과감하게 바꿔주는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쪽으로 보시면 정확히 보신 겁니다. 푸른도시과에서 추경에 차량 도입도 하나 들어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네. 행정지원과에서 계속 50대 정도 있는 거를 기다리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구입을 한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트럭이니까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런 좀 감안하시고, 네. 내년엔 예비비 지출을 함부로 쓰지 않도록, 네. 좀 그렇게, 하셔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 회계연도 힐링도시구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강빈 힐링도시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 내용은 별표 6 제3호 5개 광고 영업장에 관련된 장부 미비치 시에 과태료 부과 조항의 삭제, 그리고 별표 6 제5호 5개 광고 사업자 관련 교육 미이행 시에 과태료 부과 기준 1회 위반에 30만 원을 25만 원으로 2회 위반 50만 원을 45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개정 사유는 노원구 5개 광고물 조례상 5개 광고 사업자 등이 법정 교육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와 영업장에 관련 장부를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서울시의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재정비함으로써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선영 전문위원께서는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황선영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부에서 조례로 정한 과태료의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의 영업소 내 5개 광고물 관련 장비 미비치 및 등록번호 미비치에 따른 과태료 규정이 현행 법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 제28조와 관련된 별표 6의 제3호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또한 법 제20조 제2항의 교육 위축 위반의 경우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 금액을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일부 조정 시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른 관계 법령상 등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선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